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부평역 앞입니다. 지금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인천, 그리고 저 뒤로 가면은 경인고속도로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부평하면은 활기찬 도시, 또 삶의 힘이 넘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부평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수천 년을 이어온 부평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부평 향토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부평을 만들고 또 부평인의 정신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평 향토 문화의 다양성과 원리를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뭔가요? 부평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네. 부평하면은 떠오르는 거, 부평향교, 예. 그리고 계양산성, 그 부평 도부청사, 그리고 또 뭐 어사대 그 안에 네. 도부청사 안에 그런 거로만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럼 부평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역사적인 장소도 괜찮고 유물도 괜찮고 뭐 생각나요? 여기요.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장 계양산밖에 더 있나 뭐? 부평 향교요. 향교. 향교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아세요? 서당 같은 거 아니에요? 계양 초등학교에 향교가 있죠, 거기. 향교가 있어요, 그 안에. 지금도 있어요, 가서 보면. 예. 또 아시는 게 뭐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계양산 있는데 그 산성 하나 또 있고. 전 여기 고향이니까. 그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또 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리고 여름물이라고 저기 지금 그 백운역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뭐 우물이 여름물이라고 거기가 하나 있어요. 그 흔적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네, 지금까지 부평 시민들과 함께 부평을 대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요. 부평이 참 오래된 향토사를 간직하고 있고 또 다양한 향토 유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부평의 향토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평은 어떤 곳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부평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부평의 향토사를 찾아서 떠나볼까요? 부평 향토사를 알아보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부평에 위치한 부평문화원이다. 부평문화원은 부평의 다양한 향토사 연구와 보존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분이 바로 부평의 산증인 조기준 원장님이다. 조기준 원장님은 1917년에 태어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80여 년 넘게 부평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부평 토박이다. 조기준 원장은 80평생을 부평 역사 연구에 몰두하여 충효사상, 그대는 향약을 아는가 등 부평사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부평 지역 역사와 지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부평사 연구는 후학과 부평 시민들에게 부평의 뿌리를 알리며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많은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이 부평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몇 년 정도 사신 건가요?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는 비교적 오래 산 터이죠. 비교적 어느 정도? 지금 내 나이가 82이니까는 84년 그대로 여기서 살고 살은 폭이죠.
예, 정말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야, 정말 말씀대로 이 부평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그 부평이라는 말이요. 이 한자 풀이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평이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전 고려 때부터 부평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야 무슨 부자 되고 넓은 벌판이고 뭐 있겠어요. 요즘에 그건 생긴 일이고 이전에는 그 부자를 풀어보면 두터울 후자하고 같습니다. 그 두터울 후자는 또 뭐냐면 큰 대자하고 같아요. 그걸로 미루어봐서 큰 벌판이다. 큰 뜰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부평이라고 맹긴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근데 그 부평이라는 말을 고려 때부터 썼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부평이 고려 때부터 있었나요? 부평이라는 이름은 고려 충선왕 때 시발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행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했더랬죠. 부평에는 삼한 시절에 마한에 속한 우후 모탁구라는 나라가 있었더랬습니다. 이루 미루어 봐서 인천 역사보다 부평 역사가 1 내지 2세기쯤 앞선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부평에 사는 친구들한테 어디에 사냐고 물어보면은요. 인천에 산다고 얘기를 안 하고 부평에 산다고 꼭 힘줘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인천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부평이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인천과 부평은 다른 문화권에서 쭉 이어져 나와서 그 후에 인천하고 합쳐졌지만은 과거의 역사성의 흐름을 봐서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부평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 이 지방 사람의 근성일 겁니다. 그것을 알자면은 인천, 직구의 인천의 그 4개 문화권의 역사를 더듬으면 거기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은 크게 4가지 문화권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론 비류 건국 토대 위에 문학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문학권. 둘째, 인천에 포함되어 있지만 강화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고 발전시켜온 강화문화권. 세 번째는 15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도서문화권인 복합문화권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륙을 중심으로 내륙문화를 이끌어온 부평문화권을 둘 수 있다. 특히 부평문화권은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경문화가 발달해왔다. 즉 해양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학, 강화, 도서문화권과 내륙을 기점으로 농업이 발달한 부평문화권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며 각자 다른 향토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부평은 인천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 도시의 특성보다는 내륙 도시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토사적으로도 서울과 경기 일대의 내륙 지역을 잇는 출발지로서도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부평은 부평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향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평의 향토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유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향토사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이것은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부평 향교다. 고려 인종 5년, 서기 1127년에 건립한 부평 향교는 병자호란 당시 불탔던 것을 숙종 14년 현 위치에 재건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문헌에 의하면 당초 부평 향교엔 일반적인 향교 건물 양식인 대성전, 동서양무, 명륜당, 동서양제 이외에 전사청, 공수고 등의 건물이 더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금 이 향교가요, 이 자리 그대로 옛날부터 있었고 또 이 모습 그대로였나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시밀의 향교가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소실돼 가지고
이 자리에 그대로 복원이 된 겁니다. 아,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향교의 좀 특징적인 면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지붕이 맞배 지붕인데요. 예. 이 대성전에는 지붕이 맞배 지붕인데 유일하게 우리 향교만 맞배 지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륜당은 팔짝 지붕인데 그 지붕 형태가 여덟팔자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대성전에는 옛날 성현을 모신 곳이에요. 그래 공자님을 위시해서 오성이를 모시고 주정양공을 모시고 우리나라 18인을 모시고 2월 8월 상정일에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초하루 보름 분향을 올리고 그럽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함께 이 부평 향교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예. 지금 인천에만 해도 지금 여기하고 부평 초등학교에 있는 그 은행나무인가 그쪽하고 이렇게 있는데 많이 손실이 되고 없어서 되게 아쉬움이 남아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냥 더 보존이 잘 됐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여기는 부평 도호부청사 앞인데요. 도호부청사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원장님, 이 부평 도호부청사가 예전에 어떤 곳이었나요? 그러니까 큰 관청이 있었는데 이 근방의 조그마한 곳을 전부 도읍을 큰 청사를 맹겨놓고 전부 다스리던 곳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인천광역시 시청사 같은 것이 앉았던 자리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네요. 그러면요. 부평 도호부청사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시대 태종 13년 설치되었다. 부평은 고려 의종 4년 1150년에 안남도호부가, 고종 2년 1215년에는 계양도호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 지금의 모습을 지닌 부평도호부청사가 설치된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부평도호부청사의 규모는 인천도호부청사를 능가하는 것으로 전한다. 이는 부평이 고려시대 이후 번창하고 발전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중요한 향토사이다. 하지만 부평 역사의 위대함을 대변해온 부평도호부청사는 부평초등학교를 건립하면서 대부분 철거되어 현재는 내화로 보이는 건물만이 남아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큰 돌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는 걸 보니까 무슨 비석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어사대라고 써 있는데 아, 알겠다. 그럼 그 암행어사 출도할 때 그 어사님이 여기서 뭘 하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암행의사와 달리 예. 이거는 임금님을 높이 하느라고 의자를 붙인 거고 이 사자는 활을 쏜다고 그래서 사자를 붙인 거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활을 쏜 곳이다. 이런 걸 표시한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오, 임금님이 활을 쏘던 자리요? 그렇죠. 예. 큰 돌로 대를 만들고 중앙에 어사대 광서정해 중수라고 새긴 이 돌은 어사대다. 어사대는 조선시대의 22대 왕인 정조와 관련 있는 곳이다. 정조가 김포 장릉을 전배하고 부평 안산을 거쳐 수원 화산의 현융원, 지금의 사도세자의 능을 말하는 곳을 전배하러 가는 도중에 이곳에 들러 휴식을 취하고 활을 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 이곳은 조선 22대 왕인 정조가 활을 쏘고 손을 씻었다고 하는 요근지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어사대에서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근지는 장대석을 쌓아 가로 18m, 세로 16m 규모로 축조한 장방형 연못이다. 정조 21년 1789년에는 먼저 김포 장릉을 전배하고 부평 안산을 거쳐 현융원, 즉 사도세자의 원을 참배하였다. 이때 정조는 부평에 낮에 머물며 부사를 만나고 활을 쏘고 이곳 요근지에서 손을 씻고 활쏘기를 관람했다고 전해지는 것이다. 은은하고 고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부평도호부 청사에 풍치목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 높이 25m에 달하는 나무다. 이 은행나무는 현재 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된 나무다. 네, 지금까지 부평향교, 부평도호부 청사, 그리고 어사대와 요군지 등 부평 향토사를 대표할 만한 곳들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부평 향토사에는 문화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평 문화를 만들고 지켜온 분들, 그리고 그 발자취는 부평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자료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묘는 세종대왕의 둘째 형 효령대군 이보의 손자인 영신군의 묘다. 영신군은 모든 권세를 뒤로하고 이곳으로 낙향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지금 이곳은 왜군과 적군으로부터 부평을 보호하였던 계양산성이다. 지금 현존하는 계양산성은 과거의 모습을 모두 잃고 성곽의 부분만이 남아있다. 현존하는 계양산성은 일명 고산성이라고도 불리운다. 계양산성은 계양산의 동쪽 능선에 축조돼 있으며 중보 문헌 비교 관방성곽에 의하면 이 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둘레가 1937보, 즉 587m나 되어 퇴락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즉, 두 문헌을 통해 계양산성의 규모가 커 적군들이 침범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문헌의 기록을 통해 계양산성은 삼국시대 이래 부평읍의 성곽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여기 부평에요. 천마산이라고 있다던데요. 어딨나요? 철마산 아니에요? 철마산? 천마산이라고 그러던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철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 있나요? 저쯤에 있다고 들었는데. 부평에요. 천마산이라고 있다던데 어디 있나요? 철마산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병신여고 옆에 있는데 철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마산이에요? 저는 천마산으로 알았거든요. 저는 나오네. 천마산 서효중 있는데요. 네? 서효중 있는 데가 명신여고 있는 데인가? 부평에 있는 거. 부평에 있는 네. 어디 철마산인가 천마산인가? 천마산 아니에요? 천마산? 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명신여고에 있는 거긴 철마산이고 네. 서효중에 있는 건 천마산이거든요. 그래요? 네. 헷갈리네. 저도 지금 헷갈려요. 막. 제가 그 학교 나왔는데 두 개 다 산 이름이 받침이 달랐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제가 찾는 천마산은 어디 있는 거죠? 천마산이 철마산으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글쎄 그 과거 옛날 얘기인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을 이루고 조선 총독부가 생겨서 우리나라 전체의 땅을 측량을 하는데 전답의 측량을 먼저 하고 임야의 측량을 마지막 했는데 그때 임야를 측량하는 측량 기사가 여기 와서 이정을 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산은 여전히 꽤 높은 산인데 옛날 도면에 보니까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한테 이게 무슨 산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는 천마산이라고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보통 다 천마산으로 부르면 천마산이라고 그랬더니 이 측량 기수가 듣기를 천마산으로 안 듣고 철마산으로 들어서 쇠철자를 주고 말 맞춰서 철마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도면을 그렇게 내놓고 보니까는 그것이 완전히 철마산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지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유로 해서 저 천마산이 철마산으로 바뀌게 된 거군요. 여러분도 잘 아셨죠? 와, 이 부평향토사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백마장도 가야 되거든요. 어머.
여기 백마장이요. 왜 백마장이라고 불리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무슨 말 100마리가 있던 곳이다 그래갖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말을 기르던 곳, 말 사육장이 있어서 아마 그게 유래가 돼서 백마장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백마장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부천군의 분해, 서곳, 남동, 문학 4개면이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부천군의 분해면 산곡리가 일본식으로 학구밭조로 개칭되어서 우리말로 이제 백마정이라고 한 것이 백마장으로 변형되어 불려오고 있습니다. 이곳 그 백마장은 이쪽에 그 백마의 시장 또 이쪽에 백마장 입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통틀어서 이쪽을 백마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마장은 사실은 저희 부평 사람들의 어떤 뜻과는 별개로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이름으로 변형되어 불려오다 보니까 일제한 잔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좀 가슴 아픈 일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빨리 이 지명을 찾아야 되는데 예.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저희 부평문화원에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아픔이 부평의 지명까지 바꿔놨다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부평의 지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십정동이란 경인철도 백운역에서 서쪽 고개를 넘어 비탈골짜기의 마을을 열우물이라 한 데서 불려졌다. 백운역과 동암역 사이의 고개를 열우물 고개로 부르는데 열우물 마을이 있음으로써 불러온 고개 이름일 것이다. 지금의 갈산 일동은 한말에 부평군 서면 가루마을로 부천군이 되면서 부천군 분해면 가롤리가 되고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요신호 맛지로 되었다가 해방 후 우리말 동명으로 갈산동이 되었다. 지금 신촌은 부평 3동 사무소가 있는 부평 283번지 일대에 새 마을이 생기면서 신촌으로 불러왔다. 그 후 일제시대 이곳에 미쓰비시가 공장을 세웠고 해방 후 한국군 80정비부대가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촌은 부대가 없어지고 부평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부평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네, 지금까지 오랜 기간의 변화 속에서도 이 역사의 명맥을 지켜온 부평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부평에 살고 있으면서도 부평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 고향 부평,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부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잘 갖고 나가려는 이런 애향심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잘 보존해서 전해줘야 할 의무도 있지만은 이 미래의 부평을 좀 더 잘 갖고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부평의 인구는 55만으로 인천 최대의 도시다. 부평은 단단한 문화적 기반 아래 인천 경제 원동력으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다. 부평은 대형 공단 형성과 함께 20세기 최고 산업단지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건설로 부평은 세계 속의 최고의 도시, 세계를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최대의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부평은 단단한 경제적 기반과 유수한 향토 문화의 기반 아래 21세기 최고의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부평이 되고자 발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 부평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녹지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많았고 좀 그냥 살기 좋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평. 이제 부평은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와 함께하고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2의 도약, 21세기 최고의 부평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부평은 매년 향토문화 발전과 보존을 위해 풍물대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이 향토문화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부평 향토문화 알리기 작업,
부평의 역사를 배우고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최고의 선택은 경제의 부가 아닌 문화적 가치.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문화의 가치 속에서 숨쉬고 문화 시민으로 모든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에 부평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무단한 노력으로 문화 부평을 만들고 부평의 독특한 문화와 향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향토 문화의 뿌리를 둔 부평의 모습. 그것이 부평의 향토사이고 21세기 부평이 나아갈 그 모습인 것이다.